매하 진석근입니다. 오늘은 주니어 카시트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보통 저희가 인터넷에 카시트 검색을 해보면 주니어 카시트가 방치가 돼 있거나 비위생적으로 돼 있거나, 혹은 정말 아이가 난장판으로 앉아있는, 그냥 마음대로 여기 그냥 앉아있는 사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심각하게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를 올바르게 바로 잡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팁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니어 카시트를 앞으로 사용하실 거고 사용하고 계시다면 꼼꼼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통 베이비 하우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신생아 부모님들이나 출산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갓난아기 때 카시트 교육을 잘 시켜주셔야 합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카시트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거나 싫어하는 아기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더 그 주관이 강해지고 타기 싫어하고 일어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벨트를 만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뭐 물론 아이를 케어하기 힘들고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쉬우면 누가 아기 못 키우겠어요? 얼마나 그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건 제가 너무 공감합니다만, 부모님들에게 당부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카시트는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아기의 어리광이나 이런 장난 절대로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그 타협이 사고로 이어지실 수 있고 큰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다시 한번 카시트로 올바르게 앉아 있는 것이 안전한 거고, 그게 중요하다고 꼭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주니어 카시트는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차에 달려있는 성인 안전벨트가 올바르게 지나가야 한다는 부분이죠. 이제 모든 주니어 카시트는 안쪽에 안전벨트 가이드가 있습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안전벨트를 꼭 올바른 위치에서 안전벨트 가이드를 통과하도록 해주시고, 안전벨트가 꼬여있지 않는지 잘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꼭 잘 해주시고요. 정말로 꽤 자주 봅니다. 안전벨트 이 가이드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쓰시는 분들 꽤 많아요. 아마 지금도 흠칫하신 분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드를 꼭 잘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아이가 탔다고 가정을 하고 벨트를 체결하게 되면 저희가 허리끈과 어깨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허리끈과 어깨끈이 이렇게 분리돼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 부분으로 또 한 번에 지나가서 체결이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주니어 카시트들에는 이렇게 가이드 부분이 마련이 되어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지나가도록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벨트의 전체적인 높이가 또 올라가게 되면서 아이의 목 쪽으로 벨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도 가이드 높이 잘 맞춰서 벨트 체결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꼬이시면 안 되고요. 벨트 안 꼬여 있도록 또 잘 체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조수석 뒤나 운전석 뒤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버클 홀더가 두 개가 같이 있는 홀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 아이의 자리에 맞는 버클에 올바르게 체결이 됐는지까지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맞게 사이즈를 조절해 주셔야겠죠. 주니어 카시트는 보통 머리 뒤편에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근데 보이시겠지만 어차피 가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이드를 올바르게 체결하게 되면 이 헤드레스트 높이에 따라서 벨트 높이도 같이 조절이 되게 되는데요. 처음 아이를 태우실 때는 꼭 넓혀 두신 상태에서 아이를 앉혀주시고, 그 다음에 줄여서 높이를 세팅해 주시고요. 올바른 높이는 이 벨트가 아이의 목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어깨로 지나가도록 높이를 세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날 자라나면 커 있고 이런 수준은 아니겠지만 3-4살 때는 그래도 저희가 빨리빨리 크잖아요, 요즘 애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 정도는 사이즈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뭐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다시 높여놨다가 낮춰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아이를 카시트를 태웠을 때 아이의 머리가 측면에서 부모님이 봤을 때 잘 숨겨져 있는지, 아이의 머리가 바깥으로 나오게 아이가 타지 않는지, 혹은 이 카시트의 각도가
너무 세워져서 아이가 고개가 앞으로 떨어지지 않는지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주니어 카시트는 아이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이 헤드레스트 뒷부분에 무언가 달려 있거나 혹은 자동차 따라도 다르죠. 이 자동차 이 헤드레스트가 카시트 앞에 이제 뒤를 막고 있어 조금 이렇게 카시트가 들려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아이의 머리가 헤드레스트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가 만약에 헤드레스트 밖으로 머리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측면 충돌 사고가 나거나 혹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아이가 헤드레스트 때문에 오히려 고개가 꺾이는 사고가 나게 됩니다. 또 결국에는 양쪽 측면 중에 한쪽은 자동차의 메인 프레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이의 머리가 직접적으로 자동차와 부딪히고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아이 머리가 헤드레스트 안에 잘 위치하도록 각도와 차 주변 세팅을 잘 맞춰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잘못 사용하시는 부분이 생긴데요. 바로 저희가 일반적인 세단에서는 등받이 조절이 불가능하지만 대부분의 SUV들은 이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죠. 그리고 주니어 카시트는 보통 탑테더를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받이가 넘어감에 따라서 따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특히 카니발 타시는 분들이 2열에 설치한 주니어 카시트를 135도 이상으로 넘겨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애기들이 누워있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누워있게 되면은 사고가 났을 때 어른의 경우에는 더 크게 이제 앞으로 허리가 젖혀지면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성인 안전벨트는 컨버터블 카시트나 토들러 카시트에 들어가는 5점식 안전벨트는 아니기 때문에 가랑이 사이를 잡아주지는 않죠. 이 성인 벨트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안전하기 때문에 주니어에서는 성인 벨트 사용하는 것인데 이 카시트를 너무 뉘어놓게 되면은 사고 났을 때 아이가 밑으로 빠져나가는 서브마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대형 SUV나 카니발 같은 승합차라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눕혀서는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니어 카시트 올바르게 태우기 바로 다음은 아이의 의류 부분입니다. 이제 갓난아기 때보다는 조금 더 아이들이 3살, 4살, 5살이 되면서 다양한 옷들을 입게 되는데요. 근데 주니어 카시트, 물론 모든 카시트 마찬가지입니다만 절대로 후드가 달려있는 옷은 입히신 채로 카시트에 태우시면 안 됩니다. 자, 왜냐? 이 후드가 뒷부분에 접힌 채로 있게 되면서 결국에는 카시트하고 더 뜨게 됩니다. 아이가 뜨게 되기도 하고 이 후드가 잘못 말려 있게 되면은 머리가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에서 치명적으로 크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겨울이 되었을 때 두꺼운 옷, 후드 달린 옷은 더욱이 입히신 채로 태우시면 안 되고 또 패딩의 경우에는 아이를 태우게 되면 당연히 아까 같은 원리로 패딩이 두껍기 때문에 아이가 전체적으로 나온 채로 카시트에 이제 탑승을 하게 될 뿐더러 안전벨트가 웬만해서는 어깨 쇄골 쪽으로 와야 되는데 팔 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 빵빵하니까. 그렇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가 미끄러지거나 풀어지게 되고요. 특히 이 패딩 재질 자체가 이게 미끄럽기 때문에 안전벨트가 올바르게 아이를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진석군, 근데 추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아이 옷은 당연히 벗기셔야 되는 거고요. 겉옷, 후드 옷은 벗겨주시고 아이를 태우신 다음에 그 위에 담요를 덮으셔야지 춥다고 해서 옷을 두껍게 입히시고 태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은 카시트 액세서리, 특히 발판 부분입니다. 발판은 참 저희가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저희 내부적으로도 정말 말을 많이 나눠봤고 직원들도 손님들한테 많이 여쭤봤는데 일단 카시트에는 2차적인 부착물, 액세서리를 사용해 주시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 진석군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아이가 다리를 너무 필요해하거나 불편해한다면 선택적으로 잘 알아보셔서 이제 사용하시되 카시트에 조금 더 이런 설치 조작에는 최대한 관여가 되지 않는 모델로 부탁드리고 또 사고가 났을 때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좀 위험한 재질로 돼 있거나 이런 물건들은 더더욱이 많이 공부하셔서 피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주니어 카시트 태우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카시트 관리, 즉 위생 상태입니다. 근데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 제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제 어떤 고객님께서 카시트가 이게 너무 고장나고 조작이 안 된다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조작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아이소픽스 부분이었어요. 아이소픽스가 늘어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장이다, AS를 맡겨달라 하고 오셨는데 제 상식선에서 이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 구조적으로 이럴 이유가 없는데 해서 봤더니 이 아이소픽스 부분에 크레파스가 껴 있었습니다.
내부로 들어간 거죠. 크레파스가 껴 있어서 이 아이소픽스가 제대로 레버 조작이 안 됐던 건데 3살, 4살, 5살, 6살, 길게는 10살까지도 사용하는 거고 이 위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놀겠습니까? 그런 이물질들이 카시트 사이에 껴있거나 안전벨트 가이드 부분 혹은 아이소픽스에 껴있게 된다면 이 카시트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건 사고에서 안전하지 않다. 아이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 무료 배송 가능합니다. 지금 카톡 주세요. 지금까지 주니어 카시트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아이에게 교육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많이 힘드신 거 아시겠지만 카시트는 안전을 위해 사용을 하는 거고 이 안전에 대해서는 아이와도 마찬가지고 본인과도 꼭 타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예를 들어서 아빠 옆에 앞에 탈 거야 이렇게 해서 뒤에 있으면 안 타 이런 애기라던가 이 안전벨트 싫어 해서 안전벨트 이렇게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빼는 애기들이 있죠. 저도 힘든 거 알고요. 그 친구들을 이제 이렇게 교육시킨 게 어려운 거는 압니다만 올바르게 태워오셔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나 혹은 차에서 꼭 연습하고 아이에게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셔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아이들이 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부모님들 화이팅! 혹시 본인만이 알고 있는 주니어 카시트에서의 꿀팁이라던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과 카카오 채널 혹은 저희 오픈 카톡방으로 오셔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